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추사 김정희의 마스터피스, 글씨가 아닌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사 김정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명필, 글씨죠. 추사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사체라고 하는 게 100개가 넘는 벼루와 1000자루가 넘는 붓을 사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그 추사체.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이 더해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 됐죠. 이 김정희는 사실 19세기에 조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최고의 예술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 중에 글씨가 아닌 그림 세안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그림 세안도는 화가가 아닌 문인이 그린 그림 중 최고의 레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해의 황제 김정희가 남긴 그림 세안도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사 김정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1786년 정조 10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천재가 그러하듯이 추사 김정희도 어마무시한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본 탄생설화 중에 굉장히 독특한 아마 으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탄생설화가 그렇긴 하지만 추사 김정희는 24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날 고향 뒤뜰에 말라버린 우물이 다시 샘솟고 팔봉산의 초목이 물 만난 고기처럼 마구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병광세가 떠오르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요란하게 태어나고 보니 증조부가 용조 임금의 사위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집안인 전주이씨 로얄 패밀리와 친인척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지요. 대동기문의 기록에 따르면 추사가 7살 때 쓴 입춘첩이라는 글씨가 그의 집 대문에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굉장히 잘 썼겠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우리 7살밖에 안 된 아들이 이렇게 글씨를 잘 썼다 해서 대문에 쫙 붙여 놓은 겁니다. 때마침 이 집 앞을 지나가던 최재공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재공은 그 조선의 당대의 명재상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인데요. 최재공이 집 안으로 딱 들어가서 저기 대문에 걸려있는 글씨가 비록 아이가 쓴 글씨 같긴 합니다만 보통 글씨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니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가 허허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아돌놈의 글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높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재공은 전혀 뜻밖의 말을 남깁니다. 이 아이는 장차 역사에 남을 명필이 될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글씨를 쓰게 되면 또한 기고한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슬픈 예감은 어떻죠? 항상 적중됩니다. 최재공의 불길한 예언은 추사 김정희의 어린 시절부터 딱딱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어머님과 존경하던 스승님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부인과 사별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사는 최재공의 예언대로 정말 붓을 놓아야만 행복해지는 사주를 타고났던 것일까요? 추사 김정희는 23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고 이듬해에는
호조 참판으로 승진한 아버지를 따라 영경, 오늘날의 북경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경의 첫 방문이 김정희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그는 영경 체류 기간 중 당대 최고의 금속학자인 옹방공 및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명석한 김정희는 그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학문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석학. 금석학이 무엇이냐? 초사 김성희는 붓글씨로도 유명하지만 금속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조선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속학이란 쉽게 말해서 고대의 돌이나 비석에 새긴 글자들 있죠. 이거를 탁본을 탁 떠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고고하게도 일가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김정희가 34세가 되던 해 대과에 급제를 하고 이후로 10여 년간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합니다. 제재공의 예언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하고 안심하는 찰나에 행복 끝! 불행 시작.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이 조정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지천명을 앞두고 안동 김씨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파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제가 좋아하는 제주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제주도는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유배 정도가 아니라 가택연금이 되었는데 이 말이 가택연금이지. 제주도 자연도 워낙 척박한데 이 가택연금에 된 집이 쌀이나무 대문 하나 있고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도 생각했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주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무려 9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사가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9년의 시간 동안, 제주에서 9년의 시간 동안 세안도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세안도의 탄생 배경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귀양생활 초기에는 많은 지인들이 김정희를 찾아오기도 하고 인편을 통해 생필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의 감시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유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추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인데 말이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게. 지금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때야. 혹시라도 유배에서 풀려나면 그때 우리가 이 못다한 마음을 다 하세. 이 사람아. 그러다가 추사가 영영 풀려나지 못하면 그때 이 찝찝한 마음은 누가 씻어주겠나. 어허, 이 양반. 그러다 자네도 같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어 이러나? 제주도의 유배 생활 중 또 다른 슬픔이 추사 김정희를 덮치게 됩니다. 베스트 프렌드 김유곤의 사망과 부인이 또 죽게 됩니다. 김정희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누구나 우울증 초기 증세를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일한 손님, 김정희를 찾는 단 한 명의 유일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며 추사를 찾는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어느 날, 야암을 틈타 추사의 허름한 집으로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역관 이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또 왔는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네. 나야 자네가 이리 나를 생각해주니 할 나위 없이 고맙지만 내 자네가 걱정이 되고 염치가 없네. 스승님,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스승님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영경 출장길에는 제가 무엇을 구해왔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구하고 스승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출장비도 빠듯한데 또 무엇을 구해왔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것이라면 안동 김씨한테 바쳐 자네의 일신의 영달의 힘을 실 것이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나 같은 늙은이에게 왜 가져왔단 말인가? 자네는 참으로 미련한 자일세.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말게. 떠나는 이상적의 등 뒤에 대고 김정희가 말은 차갑게 했지만 추사는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이상적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상적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글씨 말고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옳거니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 상적의 절개를 그림으로 그려 선물해야겠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내가 죽고 나면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제자인 이상적을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집 주위에 있는 늘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세한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김정희한테 글씨가 빠질 수 없죠. 이 그림에 누가 봐도 추사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준 선물이란 걸 알 수 있게 우선시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선은 이상적의 호였습니다. 이건 마치 유명 가수가 자신의 앨범에 Thanks to 이상적이라고 새겨놓듯이 말이죠. 또한 PS, 그래서 정무섬상이라고 남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오래오래 서로 잊지 말자란 뜻이니 이 두 사제지간의 브로맨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 이 그림을 받은 이 상적은 다음 북경 출장길에 이 그림을 가지고 김정희와 교류하던 김정희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중국의 학자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스승님이 유배 생활 중 그림입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이렇게 여러 대인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석학들이 대찬사를 보냅니다. 아, 역시 추사는 대단하다 해. 어찌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이리 잘 그린다 해. 쌍따방울 날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본 당대에 잘 나가는 중국의 석학 16명이 찬시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상적은 역관이니까 이게 그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았겠죠. 이 찬시를 쫙 표고를 해서 다시 조선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안도의 그림값이 폭등한 것은 불을 보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안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안도가 완성되고 100년이 지나 이 세안도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추사의 세안도를 손에 넣은 일본인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후시슈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은 물론 청나라를 통틀어도 당대 최고였으문이다. 나는 그분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분이 남긴
모든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으모니다. 당시 대학 교수로는 치르기 힘든 거액을 지불하고 세안도를 비롯한 추사의 작품을 열성적으로 모은 일본인 교수, 콜렉터의 손에 세안도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안도는 지금도 일본에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해방을 막기 전 세안도 반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조선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안도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건 20세기 한국 서해의 거장 손재형 선생이었습니다. 어찌 추사 선생의 세안도를 일본인의 손에 맡겨둘 수 있겠나? 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세안도를 되찾아올 것이다. 손재형 선생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비를 털어 세안도를 되찾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뚜벅 후시즈가의 집을 찾아가서 세안도를 조선인의 품에 덜려달라고 밤낮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후시즈가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선상, 여기 니폰까지 찾아온 당신의 노력과 정성에 참으로 탐복하였으므이다. 하지만은 추사를 향한 나의 마음도 어느 조선인만큼 매우 뜨겁소모니다. 추사 선생님은 이미 국적을 초월하신 분이옵니다. 고로 선생의 작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손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고 나이모니다. 당연히 거절합니다. 손재형 선생은 이날 이후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날도 있었지만 100일 기도의 심정으로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후시즈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시즈가도 손재형의 선생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아, 손상 참으로 끈질기모니다. 내 죽고 나면 내 아들 편에 세안도를 손상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모니다. 하지만은 손상이 아무래도 나보다 세안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 같으모니다. 이런 걸작은 돈으로 거래되면 아니되모니다. 네, 손상에게 이 그림을 그냥 줄 테니 잘 간직하기 바라모니다. 세안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날 이 일본인 컬렉터의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어쩌면 세안도를 향한 한일 양국의 두 사람의 애정이 빛을 발한 걸 수도 있겠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세안도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후시스가의 집이 폭격을 당하고 맙니다. 이건 마치 세안도라는 마스터피스의 위험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세안도는 대한민국 국보 185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잘 있습니다. 여러분, 양평에 가면 양평 맛집이나 두물머리만 가시지 말고 물과 꽃의 정원이라 명명되어 있는 세미원이라는 곳을 꼭 들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미원은 세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미원에 가면 추사의 세안도를 재현해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송백정이라는 집 한 채 앞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덩그러니 있으니 같이 가는 지인들에게 제가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도 알려드리면서 교양미를 뿜뿜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